신고사항.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인데, 요거는 교재. 지금 현재 372쪽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신고사항으로서 이제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11월 입문과정을 하면서 뭐라고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육하원칙 중에 4가지 이게 들어가는데, 당사자 인적사항 그럼 신고해야 되죠. 이게 거래 당사자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이제 당자의 동그라미죠, 이게. 다음에 거래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다음에 지목, 종류, 면적을 신고해야 돼요. 우리 교재 지금 공통사항 부분에 다와 라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 라. 그럼 물건의 종류, 그 다음에 물건의 소재지, 면적, 지목 모두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물건이 오피스텔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이거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게 목적 부동산이에요. 목적 부동산. 그래갖고 그 메모가 안 돼 있는 분은 다라를 좌측으로 묶어서 목적 부동산이라고 메모하시고 목의 동그라미죠. 목.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 있는 내용인데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돼요. 언제죠? 언제.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자 있죠? 계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에 실제 거래 가격이죠. 그럼 실제 거래 가격에 가로 열고 대금이라고 메모하시고 대자의 동그라미 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의 인적사항 및 그 중개거래 하나인데 인적사항 및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의 소재지를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거래 하나다. 우리 교재에 있는 사에 있는 내용이죠. 사. 찾았어요? 그래서 개공의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이제 소유인데 이게 개공할 때 개자의 동그라미. 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에 있는, 바에 있는 내용인데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할 때 조의 동그라미죠. 그래서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이 당목계대 개조죠. 당목계대 개조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검인계약서. 우리 검인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이 있죠? 이거하고 똑같더라. 말만 틀릴 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고 목적 부동산이고요. 계약일, 대금의 정산평가, 다음에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목계대 개조죠. 당목계대 개조.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당목계대 개조. 옛날에 개공이 중개업자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분이 중이었어요, 원래 중. 그리고 지금도 중으로 하시는 분이 있죠. 당목계대 중조 이렇게 했었어요.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이 좋아하시는 거. 제가 스님을 절대 비하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당목계대 개조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당목이 뭔지 알죠? 계대가 뭔지 알죠? 네, 당목, 아지, 계대, 가리, 일단. 자, 그래서 이게 공통신고사항,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육하원칙 중에 4가지를 기억하라.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개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공과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신고사항이었고, 자, 이번에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투기를 잡고자, 이거 주택거래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신고사항을 추가했죠. 그래서 신고사항 추가했다는 게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 있죠.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이거 그다음에 지급 방식 요거를 지금 이게 수표로 줬는지 계좌 이체했는지 이런 걸 이제 모두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를 잡고자 요 내용이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러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법인이. 그럼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법인을 설립해갖고 자꾸 투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잡고자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거래했다면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그 주택의 이용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거래하셨습니까? 그럼 그 법인의 등기 현황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등기 현황이라는 것은 법인 설립 언제 했고 대표자는 누구며 임원은 누군지 목적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부 다 이제 요거 신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
법인과 거래한 그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과 또는 그 임원과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왜 그랬냐면 짜고 치까 바른 거예요, 지금. 짜고 치까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라고 그랬죠. 이게 아파트 단지인데 법인이 여기 아파트를 몇 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시세가 현재 10억이에요. 근데 이걸 15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요 법인이 임원한테 자금을 뒷돈 주는 거지. 줘가지고 시세가 10억인데 15억의 매매계약서를 서로 쓰는 거예요.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인이 거래한 상대방이 그 임원인지 그 임원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이걸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근데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거나 법인이 주택을 팔아요. 근데 그 상대방도 법인이었어요. 그럼 두 법인이 임원이 같은 사람이 있는지 또 그 임원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이걸 모두 다 신고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결국 법인은 주택을 거래했을 때만이에요.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보면 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잡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 외에 법인은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다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그 지급 방식, 그다음에 이 주택의 이용 계획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되고 나아가서 만약에 투기과일주군에 소지하는 주택이었잖아요. 그럼 투기과일주군에 소지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때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다 들어와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뭐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했는지, 그다음에 다른 부동산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는지 이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그 말씀한 적 있죠. 그러면 금고에 넣어놨다가 현금 박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 첨부하기가 매우 곤란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는. 그래서 금고 그럼 사진 찍어내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의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그 법인의 등기 현황, 그 임원과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있는지 이걸 모두 신고하게 돼 있고 법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이용 계획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투기과일주군의 주택이었다면 이때는 자금 조달 증명 서류까지 들어와야 되죠. 감 잡았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개인이었어요. 법인이 아닌 자였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가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을 거래하는 거예요. 주택을. 그럼 법인이 아닌 자가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 및 그 주택에 이용 계획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이 들어오는데 이때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 6억이었을 때. 그러면 법인은 금액에 관계없죠. 무조건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개인이라면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이었을 때? 6억 이상이고 만약에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이때는 금액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때는 금액에 관계없어요. 이렇게 되고 다만 매수자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가 주택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매수자에 국가가 들어간 경우는 제외됐다. 이거 교재 그래갖고 거기 교재 법인이 지금 법인 외의자가 주택을 거래했을 때 373쪽의 맨 위에 박스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죠. 바로 열고 찾았어요? 그 거래 당사 수정해야 되죠. 거래 당사를 뭐로 수정한다? 매수자로. 매수자의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자 그러면 저를 보시죠. 그러면 일단은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다. 또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다. 그럼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럼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단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었어요. 이때는 금액에 관계 없어요. 그때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내 주택이었다면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다 들어와야 되죠. 지금 바로바로 기억하세요. 투기과일지구내 주택이었다면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됐죠?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된 게 그거죠. 개정이 된 게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개정됐어요. 그래갖고 주택을 계속 눌러대니까 이게 풍선효과로 토지로 자꾸 자금이 물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신고받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토지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을 받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건데 교재에 이 내용이 없죠. 그죠?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메모를 열심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약집 갖고 계신 분은 메모할 필요가 없어요. 요약집에다 이거 제가 반영했어요. 요약집에는 이 내용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만 갖고 계신 분은 이거를 메모를 해 놓으세요. 기본서 갖고 계신 분은.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저자께서 이거를 그 정오표를 지금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뿌렸을 거예요 아마. 다 뿌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하기 쉬운 분은 바로 머릿속에 이제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에 대하여 지금 규제가 시작됐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실제 거래액의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였어요.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이때 키포인트가 수도권 등이라고 그랬죠. 그럼 수도권은 우리가 알고 있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죠. 서울, 경기, 인천인데 수도권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등에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토지 있죠. 다 들어갑니다.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있죠. 세종시. 세종시는 수도권에 준해요. 거의 규제가.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 있는 토지라든가 세종시에 있는 이렇게 토지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가액이 얼마? 1억 이상이었을 때 자금 조달 계획 및 그 토지 이용 계획 다 들어와야 돼요. 금액이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라면 얼마 이상? 1억 이상 이렇게 되고 단 이거 쪼개서 팔 수 있죠.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인데 1억 이상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 들어오라니까 이걸 지분 거래해 버리는 거예요.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금액을. 그래갖고 지분 거래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 있잖아요. 이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와요. 지분 거래는. 그래서 이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입니다. 이건 그래도 기억하기 쉽게 6억으로 지금 통일시켰죠? 우리 그저 주택도 개인이 만약에 매수한다. 투기관리나 주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주택은 6억 이상이었죠? 실제 가가 6억인데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지하는 토지였다. 그러면 그때는 거래 금액이 얼마? 6억 이상이었을 때. 이때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신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숫자는 수도권 등의 외의 지역은 일단은 6억 이상이다. 이때 지분으로 거래했는데 6억 이상이었잖아요, 지분이. 그럼 그때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다만 또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국가 등이었어요. 그럼 이거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할 때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토지는 일단 제외해요. 자금 조달 계획을 여기서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래 되시는데 이때 1억, 6억을 계산을 할 때 만약에 2개 이상의 토지를 동시에 거래하잖아요. 동시에 거래하면 그거 합산이에요. 합산해갖고 1억 이상, 6억 이상 자금 조달 입주계획 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1년 내 매수한 마땅한 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쪼개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를 내가 지금 현재 9천만 원에 사는 거야. 그럼 이거 자금조달 입주계획 신고할 일이 없죠. 맞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1년 내 이걸 사고 나서 1년 내에 또 이걸 갖다 9천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럼 1억 넘어갔죠 지금. 그러니까 과거 1년 내에 역산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 체결로 기준해서 역산해갖고 1년 내에 마땅한 토지를 산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포함입니다. 포함해갖고 자금조달 입주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이용계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참고를 일단 해두시고 다만 토지인데 건물이 있는 토지였어요. 건물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다. 이때는 제외됩니다. 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이거 매수할 때는 이거 자금조달 빼게 했냐면요. 우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투기할 일이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일단 가액에서 제외시킵니다. 이거는. 자, 그럼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일단 요거 신고사항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 그래서 제가 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드린 거고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분명히 내가 해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해 두시는데,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당목계대 개조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그 이용계획, 주택의 입주계획 또는 토지의 이용계획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주택의 매수자가 법인이었다. 주택을 산 자가 법인이었어요. 그럼 이 법인은 금액에 관계없죠. 무조건 자금조달계 입주계획 들어와야 되죠. 지역도 관계없죠. 이게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이든 상관없어요. 법인은 주택을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 입주계획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럼 이 주택은 지금 금액에 관계없죠.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은 자금조달 그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되죠. 자금조달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이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거는 무조건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어요.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토지였다. 물건이 토지였어요. 그러면 수도권 등은 일단 얼마? 1억 이상. 1억 이상이었을 때 들어와야 된다. 지분거래,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지분거래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에는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은 매수자가 국가 등이었다. 국가 등은 무조건 다 빼는 거죠. 다 제외시킵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이었을 때. 근데 국가로부터 만약에 토지를 매수한다. 국가로부터 주택을 매수한다. 그때는 자금조달 입주계획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국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국가가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건 자금조달 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요게 이제 자금조달 입주계획이 이렇게 요걸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유학집에는 요 내용 있나요? 있죠? 마지막에 정리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가 되면은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주택과 토지가 자금조달 계획을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관리나 조정대상지역은 금액에 관계없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토지라면 수도권 등은 1억 이상, 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은 6억 이상. 됐습니까? 이때 수도권 등에 광역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기 세종시 들어가고 있죠.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